안녕하세요. 오늘은 박태 버전인데, 박태 버전은 전 처음 봤어요. 사실은 수능 특강이 나왔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는 처음 봤음에 불구하고 거의 뭐 클리셰 범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전 문학의 틀을 조금 아시면 되게 쉽게 풀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마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다 생각해서 먼저 풀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훑어보시면 진짜 쉬웠다.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물은 동그라미입니다. 태보, 그치, 걸문 밖으로 나오니 걸문 밖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봐서는 궁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제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원하여, 자, 신하들일 거고요. 일가 제족 가족들이겠죠. 구원하여 겨우 인사를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그치. 자, 기절했던 사람을 이제 추스를 넣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건 태보의 이야기예요. 가끔 보면 대화에서 누가 대화하는 건지를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태보의 말입니다. 이 몸이 명제경각이다. 그치? 뭐냐면 명이 있다. 어디 있냐면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곧 죽게 생겼나 보죠?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치? 죽게 생겼나 봐요. 군등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관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맞아요. 내가 죽어도, 그치, 죽기로써 관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거, 이게 이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려다가 지금 죽게 생겼나봐요. 죽음의 위기를 맞은 거죠. 이때 상소 중에 이름을 올린 재원이 모두 이루되, 자, 상소를 같이 올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왕비를 내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제지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을 텐데, 재원들이 모두 이로되 그대 죽기로서 가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탓이로다. 자, 죽기로서 목숨을 걸고 가나다가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죽게 생겼으나 우리도 역시 한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너가 정말 충신인 걸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겠느냐.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 혼자만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게 측량 없노라. 미안해, 네가 다 뒤집었네 라는 뜻이에요.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으로 전송하더라. 자, 형옥 감옥 가나봐요. 이튿날에 형조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로 올렸으더니 상의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돌이 옹이하여 금부에 이르니, 자, 의금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감옥, 검찰? 근데 만조 백관이며 장한 백성이 구름 매듯 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건을 태보 위로왈, 그치. 돌탄하다, 애연하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슬플 애자겠죠, 그치. 탄식하다, 탄자겠죠. 그런가 슬프고 탄식해서 얘기를 하니까 태보가 위로해서 하는 말이, 인명이오면 제천이었건을, 그치. 설마 무죄로 죽어 성춘 원혼이 되리라마는 데리오라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느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주면 죽은 혼백이라도 걸레를 향하여 우리 주산 치마에 복지하여 주의하러 가나요? 왕비를 다시 환공하게 할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 말이라고 하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뜻이 이제 굳건해. 죽어도 네 끝 뜻은 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남산, 여러분 이거 서울의 상징이자, 그치, 벌과 가깝죠. 궁궐에게 계속 죽어서도 계속 왕비를 다시 복귀시키게끔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렇구나.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는. 상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왕이겠죠. 왕비를 내칠 수 있는 사람은 상은 왕밖에 없잖아요. 그치? 진도로 정배하시니라. 자, 진도로 그거를 보낸 거예요. 유배를 보낸 거죠.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그치? 한림이 오라왈. 자, 한림이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부인과 대화를 하는 걸 보니, 아하, 태보의 직업, 태보의 벼슬이 한림이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지를 다 버리고 전고총실 따라 황성애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대놓고 슬프다고 얘기하네요.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왕하고 하옵소서. 자, 뭐예요? 내가 무죄해서, 그치, 탕탕한 청천이 감동해요. 그치, 하늘이 감동을 해서 사생풍진 다 버리고 전고총실 따라 황성애로 구경 간다. 이게 뭐겠어요? 죽는다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만생무와 하옵소서.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십니까? 하느님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 가지로 가사이다. 첩이라는 것은 본인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두 번째 부인 이런 뜻이 아니라 부인이 본인을 낮출 때 얘기죠.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은 어찌 이지오리까? 일 후에 상봉할 날이 있으오리다. 뭐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이 못 간다. 죽는다.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10여 명이 의관을 정지하고 서 있거늘 겸연쩍어 방으로 들어가 앉아 가만 보니 학바르관을 갖춘 어린 제자 5, 6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의 일몽이다. 그치? 부인이 몽사를 생각하며 심신이 산란하여 명화를 대하여 내념이라는 건 마음속으로 라는 거죠.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그쵸? 여러분 기사였다 뭔지 잘 모르더라도 사가 죽을 사라는 걸 알겠죠? 아 한림 죽었구나 라는 뜻이에요.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하더니 자 꿈을 얘기하더니 시비는 이제 몸종입니다. 동방이 밝았거늘 시북모의 상하에 문헌차로 가니 이화촌에 계지지면 문 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띠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 기절하거늘 비복들이 급히 구하나야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자 구안한다는 것은 기절하는 사람, 아까도 기절했는데 구안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 옆에서 부축을 해서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런 뜻이죠.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조문을 했을 때 죽었지. 장안 백성이 네 아니 낙노하리요. 눈물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안 백성들에게는 태보가 좋은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치?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요. 그 편지를 떼어보니 하였으되 부르저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리 원정 가다가 과천에 관해서 신병과 심효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3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3천수제 지었으나 구군을 또한 갚지 못하였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간 자식을 생각지 마었고 말년 귀체를 안로하시다가 만세후의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나 죽어요. 그치? 저 죽는데요. 불효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구근을 갚지 못하고 이제 고혼이 되어 구천에 돌아간 자식, 근데 저 진짜 불효 자식이에요.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생각 마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한참 뒤에 우리 저승에서 만나요. 이런 뜻이죠. 대감이 판서노복들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세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매듯 하더라. 애연해. 장안 백성이 다 슬퍼해요. 그러니까 태보에 대한 이미지 뭔지 아시겠죠? 대감과 판서의 애통함이 측량 없더라. 조초종래로 극진이 한 후 최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라나 못 불러라. 각설. 자 각설은요 이제 장면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까지는 이제 태보 죽은 얘기입니다. 이때 상이 민중전을 내치시고 아하 이 상은 누군지 알겠네요. 이 상은 숙종이겠죠. 숙종이 민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례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자 사실은 태보를 귀양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이니 아까 꿈에 나왔던 그 오륙이니겠죠. 월세 키롱하여 노래하여 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저 다른 박다마는 우리 주상은 왕이죠 상이죠 불명하야. 자 다른 박지만 우리 주상은 밝지 않아요. 왜? 충신을 무슨 일로 천리 원정 내치시며 무슨 일로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이 충신 없었으니 그치 이 부자자요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한 것만은 구군이 말세되어 야 말세야 임마. 그래서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네 진짜 디스의 그 격이 다르죠. 400년 사직을 뉘라도 붙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가능하다마는 당장 부모 오셨으나 침상 궁극에 들어가서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벗을 삼아 생활을 보내다 성군을 기다리자. 야 이번 왕은 텄어. 그러면 우리 그냥 산소로 들어가서 좋은 왕 기다리자 하면서 애연이 가거늘 슬퍼하면서 가요.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면 심신산란하여 그 아이들의 성명을 묻고자 하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며 곧 환공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네 지금 애들한테 디스당했어요. 그 애들이 누구겠어요? 아까 앞에 나왔던 얘네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치? 어린 지도 5, 6인. 자 해서 지금 문제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한 것은인데요. 그치? 태보가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줄 것을 자청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앞에 보시면 상이 얘를 금부로 가누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X.
자청하지 않았죠. 부인은 꿈에서 헛바르간에 갇힌 사람들 보고 놀라 꿈을 깼다. 네, 그랬죠. 아까 그랬지.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으니까 초종례 어쩌고 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 자리로 가서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치?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체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와서가 아니죠. 치사한 문제였어요.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실패했죠. 형조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으니까 형조판서는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딨어요? 형조판서 판서 마지못해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집계로 올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치? 사실 형조판서는 태보편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진짜 쉽죠? 29페이지 A29번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쉽네요. 답이 1번이기 때문에 5번부터 보겠습니다. 심상공곡은 성내여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 그래 2번 왕은 텄어. 그래서 그냥 심상공곡에 처박혀가지고 다음 왕 기다릴래 이거잖아요.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한 시점이다. 네, 그쵸. 거기서 죽었으니까요.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네, 맞아요.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중전이 거쳐야 되는 곳이다. 맞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근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 맞아요. 그치? 자, 그런데 근부로 보내라. 그래서 근부는 맞는데요. 한 곳 어딨죠? 지금 어디냐? 갑자기 또 차지가 안 나오냐? 이화촌 동네. 자, 여기 한 곳. 일일을 한 곳에 다다르며, 자, 이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디스당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보시면요. 적절한 것은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A 보시면 지금 이거는 태보에게 같이 죽지 못해 미안해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태보편. 그리고 이거는 태보의 그런 뭐랄까 당부입니다. 보시면 일단 1번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제원들 탄식은 비해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자, 뭐예요?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 그리고 자신에게 돌린다? 보시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치? 그래서 태보의 자책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태보가 받은 재원들의 위로는 그치?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 아니요. 죽어도 반드시 소명하겠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A에서 재원들이 칭송한 태보의 강직함은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이 되는 게 맞죠. 재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네, 죽어서 만나죠. A에서 재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 없어요. 그리고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답은 3번인 게 너무 명확하고요. 31번에 보시면 아는입니다. 박태보전은요 숙종행 때 아까 말했던 숙종이었죠. 실존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 자, 소설이라는 것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패배를 했어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역으로 고양된다라는 거죠. 그때 서사당시들이 사건의 입지적 전개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했어요. 전고 충실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냈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고양됐다, 도덕적 인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국원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해서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다. 네, 맞습니다.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어요. 그치? 만세후에도 부자지정을 다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새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된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서 제시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주상과 상과 태보가 대립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긍정적인 인물이 되니까 얘를 거의 얘 말을 안 듣고 얘를 내친 상이 부정적인 인물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군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치? 보시면 그 노래 지금 보면 사실 백성들이라 볼 수 있는 비범한 인물들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얘는 네,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적인 논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냈어. 즉 태보가 기운을 구군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사실 보시면요, 저도 살짝 지금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살짝 했는데 지금 하나씩 맞춰보니까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애들이었죠.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모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뭐니 해도 고전은 틀리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